인사할까요? 돌아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시 키우는구나.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저희 이제 액트 편집위원회에서 아이템 회의를 하다가 미디액트에서 VR 가지고 촛불 집회를 촬영했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편집위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거를 왜 그냥 넘기냐 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VR로 뭔가 그 촛불 집회를 찍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VR로 촬영한다는 뭐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걸로 어떤 뭔가 다른 뭐 미디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보고 싶은 그런 기획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도 해보고 만약에 그 작년에 활동했던 걸 토대로 해서 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아니면 이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이 좀 기록되고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네, 저가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송이쌤한테 전달을 드렸고 송이쌤도 그러면 대담 형식으로 진행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은 송이쌤이랑 주일쌤 선생님께서 같이 거기에 가장 잘 알고 참여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얘기를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사업 진행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후 진행은 성희쌤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영진이 작년 10월인가요? 거의 한 하반기쯤에 차세대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가 떴고 저희가 공모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창 뉴미디어 관련해서 화제가 많았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습득을 하고 싶어서 하던 찰나에 이제 이 차세대 영상 이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이용해서 저희가 뉴미디어 쪽에서도 특히나 좀 핫했던 VR 를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서 이제 진행 및 촬영 현장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쌤은 어떤 걸 주로 하셨을까요? 기술적인 전반의 내용을 조금은 더 알기 때문에 일종의 기술 멘토로서 참여도 했고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스텝으로 참여해서 촬영부터 편집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다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마키던가 그럴 때 조금씩 도움을 주는 기술 자문 역할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VR 프로젝트를 하자면서 잘 모르는 이제 주일쌤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주일쌤을 떠올린 이유가 이제 액트 포럼 때 이제 바이스 미디어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또 저도 바이스 미디어를 잘 몰랐는데 이제 저희 미디액트 내부적으로는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항상 해외 사례를 언급을 하시면서 바이스 미디어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했는데 이제 그걸 더불어서 소장님께서는 이제 기존 활동가들은 이제 뉴미디어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제 주일쌤 관심이 없는 토대 위에서 주일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뉴미디어 관련해서 주일쌤 떠올려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다른 지원한 센터들은 다 다른 거를 했는데 미디액트에서는 왜 360도 VR 영상인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360도 뭐? 딴 데는 UHD, 4K도 있고 드론도 있고 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채택해서 그런 걸 활용한 영상을 찍었는데 미디액트만 이제 360 영상을 찍은 거죠.
그건 아무래도 소장님의 영향이 이제 클 것 같은데요. 그냥 일단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스텝 대부분 이제 극영화 이제 영상 중심의 그 활동 기반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극영화 기반의 이제 였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느꼈던 게 이제 360도라는 그 포맷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같아서 이것을 하고 조금은 다른 지금의 신기술보다는 좀 흥미로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기술들은 그나마 이제 방송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360 영상은 유튜브나 특별한 매장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서는 접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약간은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매체 형식인데 굳이 이걸 고른 게 재미는 있었지만 뭐까지 염두에 두고 가셨는지. 근데 반대로 저는 그게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카드보드지가 나와 있잖아요. 1,000얼마, 3,000얼마로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에 유튜브가 계속 유튜브 검색, VR 검색해보면 그 컨텐츠들이 많이 이제 업로드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카드보드지로 그걸 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도 좀 접하기는 쉬웠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로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만든 게 대다수였죠. 혹은 이렇게 우리가 활용했던 저 기어 360 같은 소형 카메라 나오기 전에는 촬영 편집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만 했고, 이후에도 아주 단순한 거죠. 뭔가 고민한 게 없이 그냥 여행을 갈 때 들고 간다든가 그냥 찍고 그냥 올리는 정도였지, 뭐 작품으로서 뭔가 고민해서 만든 거는 별로 보이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일상과 약간 분리돼 있다라는 느낌 저는 받고 있을 거예요. 물론 저기에 가능성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서 저도 좋아했고 막 찾아보고 저도 혼자 집에서 카드보드 수준의 고글로 보는 거를 즐기긴 했지만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 기회에 나도 한번 재밌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참여를 했었죠. 그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들어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고글 같은 걸로 볼 때 3D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영화든 하다못해 4DX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영화 보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면 되는데 저 VR 고글을 쓰는 순간 약간 뭔가를 체험하고 일상생활과 단절되고 그것만 봐야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것만을 본다는 게 되게 이상한 체험 같고, 그래서 저걸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해봤다가 제안이 왔을 때 고민을 하면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때부터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체험, 불러본다, 어떤 공간에 못 간 사람들한테 대리 체험을 하게 해준다 정도 이상으로 저도 깊은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뭐 신기하고 재밌는 기술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저걸 보고 열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호기심 이상의 창작이나 그런 혹은 감상자로서의 더 큰 욕심은 아직은 갖지 못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팀이 꾸려지고 나서 그 기획 단계나 그런 서치 그 자료를 수집할 단계에서 그 조이쌤이 그 제시를 해줬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좀 더 VR에 친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 단계에서 그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레퍼런스 참고했던 것들을 한번 좀 리마인드해 볼까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고글을 참여하신 분들 중에 고글을 써서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네. 그때 처음 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일단은 신기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체험 앱이나 영상들을
소개해드렸죠.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든가 어디 여행 가서 뭐 보기 드문 풍경을 직접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소개했었고, 그 다음에는 공연 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공연은 현장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캠코더로 멀리서 찍은 거든 가까이 찍은 거든 그 현장감을 느끼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360 카메라로 찍은 공연 영상들은 무대와 객석 중간에 카메라를 놓기 때문에 무대도 볼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고개를 돌리면 열광하는 관객들 표정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그 한가운데 있다는 체험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어서 추천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록용이 아니라 뭔가 고민을 해서 만든 영상 쪽에서는 구글에서 그런 360 영상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괴수 영화도 단편 영화로 만들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잘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뭐였죠? 그 자동차 드라이브 그 아빠와 딸의 그 제목이 보면서도 찾아봤는데 지금 제목 써먹었네. 그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도 구글 스토리보드 스토리지 하면은 구글에서 만든 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처음에 뜰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캠코더로 찍었으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냥 거기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있는 아빠와 뒷자리에 있는 딸의 모습을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전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60으로 찍으면서 생기는 효과가 뭐냐?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하면서 내가 고개를 돌려서 보고 싶은 거를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2D나 일반적인 영상의 촬영의 경우는 이 앵글, 화각 안에 잡힌, 프레임 안에 잡힌 영상이 아니면 소리로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뭐 가능성이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알 수가 없고, 그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360 영상은 내가 원하면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나 재미가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구글에서만 지원한 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을 볼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보다가 지겨우면 고개를 돌리면 자동차 창밖에 흐르는 풍경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소리는 계속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객에게 그동안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는 능동적인 관객이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겠다. 특히 그러면서 막 보통 만드는 게 되게 극적이고 자극적이고 효과 많이 들어간 영상만 많은데, 이거는 정말 그냥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360 영상도 일상과 그렇게 거리가 있지 않으면서 쉽게 쓸 수 있지만 또 전에 보던 영상과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걸 제안했었고, 이후에 서로 의견들 내는 것 중에서도 저도 그거를 반영한, 참고한 아이디어도 냈었죠. 그때 쌤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건물 사이를 오가면서 이제 그 촬영을 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죠? 그 이제 외국 그 영상이었는데 건물이 마주보고 있고 이제 남자 여자 이야기고, 그 거기서 이제 카메라 계속 그 건물 자체 뚫린 그 창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찍은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이제 제시하시면서 이제 뭔가 공간, 그러니까 360의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써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간성이다라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도 지금 360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보통의 2D 사진이나 동영상은 내가 보여주겠다고 프레이밍한 영역만 보여준다면 뒷부분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지저분하든 뭐 딴짓하고 있든 잡히지 않는데, 이 360 영상은 전체를 잡히니까 공간 설정부터 기존의 영상을 만드는 방식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잡히는 공간의 영역도 우리 사람의 시선이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곳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아마 360으로 찍은 영상 그때 제안했던 것도 공간이 기존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에 담기는 게 무대였다면 이제는 한 공간 전체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 제작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광화문을 찍자, 광화문 퇴근실을 찍자라고 했을 때도 그런 이제 공간을 좀 더 크게 저희가 그러니까 공간을 크게 생각해서 그 광화문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그거는 제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그 공간이 되게 중요했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에서 아마 그 공간을 선정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일반적인 카메라로 기존의 방식대로 찍은 영상은 넘쳐나고 뭐 기존 언론사든 개인이든 뭐 좋은 캠코더든 스마트폰이든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360 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와서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동의해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저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상황이 이제 광화문 퇴진 시위로 계속 매주 뜨거웠는데 저희가 11월 26일 날 촛불 집회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촛불 집회를 VR을 통해서 담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이 VR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자 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게 영상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에 이제 새로 더 나아간 미디어 매체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게 자연스럽게 기본 개념으로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서도 장르로 따졌을 때 이제 장르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분류를 했을 때 다큐멘터리나 극영화를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뭘로 찍을까 했을 때 강화문 시위로 향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팀원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먼저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했을 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그 시위가 서울에 집중되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중되는 것을 미디어로서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뜻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위 중에서 일명 이제 예전에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은데 지금 그 광화문 시위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고 활발하고 발랄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를 현장을 찍자, 기록하자는 의미가 컸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세월호 관련 작업 등등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이제 하지 못했던 영상들, 프로젝트들 얘기를 약간 미루고 광화문 얘기부터 하자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의견 내셨던 게 이제 그 다음 로드뷰가 못하는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이 VR을 통해서 다음 로드뷰도 360도인데 이제 그거는 그냥 단지 기록하는 의미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못하는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 영상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이라고 하면 시위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그 세팅도 더 풍부해져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는 우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면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앞과 뒤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뒷부분 마지막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광화문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록을 하되 모든 면 앞만 보고 일반적인 카메라가 담은 면이 아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당연히 있죠. 특히 360도니까 다 둘러볼 수 있다. 원하는 곳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그 보는 사람을 여기 이 자리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험해라 뭐 이런 제안 정도가 아니라 너도 여기 이 자리에 있었어라고 약간의 환각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리 체험을 할 수